자, 이제 선생님들 중학교 교과서 볼 차례입니다. 음악과 생활 중학교 1 교과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곡들이나 조금 생경한 설명이 있는 부분들을 고르다 보니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앞에 그 뭐 감상과 비평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페이지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12페이지. 12페이지에 맘마미아에 나오는 I Have a Dream이 일단 한번 좀 뽑아봤는데요. 보고 계시는 뭐 악곡은 특별히 새롭거나 어려운 코드 하나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A 코드, G, D 뭐 이렇게 해서 혹은 A7 정도 코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거의 주사 마음 정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요 정도 화성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뮤지컬 맘마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뮤지컬 맘마미아는 요거는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흔히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해서 그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아바라는 혼성 그룹이 있었는데 이 혼성 그룹의 음악을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별 얘기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애니메이션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뭐 노래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로버트 태권보이라고 하는 이 만화 주제가가 하나 나왔는데요. 1976년도 만화 영화여서 실제로 이 음악은 이 음악은 선생님들 세대에는 전혀 지금 아무 느낌도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요거요. 우리나라 최초의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뭐 좀 얘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서 요게 하나 나오는데 선생님들께 그냥 이걸 좀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게임 음악,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매체 음악 이야기하면서 영화 음악 또 게임 음악 이런 이야기는 꽤 했었어요. 근데 그 뭐 마당에 나오는 뭐였나 암탉이었나 뭐였나 뭐 이런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애니메이션은 그냥 영화하고 같이 묻혀 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가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한 페이지 이야기하면서 요런 것들이 좀 소개되고 있는 교과서여서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따로 빼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뽀로로나 타요 같은 거는 어려서 보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군가로 되어 있는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밀양아리랑과 신고산타령이 독립군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악곡들 민요였죠. 그거 말고 일제강점기의 독립군가로 불렸던 노래 하나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멜로디 아닐까 싶은데요. 요런 노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원래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군가로 사용되었다가 찬송가에 실렸던 가락에 노랫말을 붙여서 독립군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마침 나옵니다. 민요가락을 이용하여 군가로 만든 아리랑을 찾아서 노래 불러보자 라고 하면서 밀양 아리랑이 독립군 아리랑이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한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그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한다면 선생님들과 그냥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들 산도깨비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진짜 옛날 교과서에는 무척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들 많이 실려 있는 노래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재미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민담의 내용과 그것을 가락으로 만들어서 1994년 슬기둥이라고 하는 그 국악 단체겠죠. 뭐해서 슬기둥의 음반에 실리게 된 악곡이다라고 하면서 나온 노래였는데 중고등학교 때 좀 불러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런 악곡도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곡은 자연스럽게 중간 부분에
덩기더 쿵더러러 하고 나오는 게 있어서 국거리 장단쯤에다가 맞추면 템포도 맞을 거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생긴 일종의 국악동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9페이지인데요. 요 정도 내용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곡들이 이전에 교과서들에서 너무 많이 보신 곡들이어서 다 빼고 나니 요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교과서, 음악과 생활 교과서는 프로젝트라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고 뭔가를 좀 보여줍니다. 여기선 지금 아리랑이 나왔는데요. 해주 아리랑이 나왔습니다. 해주 아리랑은 선생님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계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서도민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서도민요적인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거의 경토리에 가까운 토리를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아리랑이 하나 나오고 진도 아리랑 그리고 1896년에 미국의 인류학자 플래처가 녹음한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이 아리랑이 하나가 그래서 그 소개가 되고 있어서요. 소리로 녹음된 최초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아리랑 형태의 악곡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896년에 인류학자에 의해서 녹음된 아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잘 안 쓰는 가사가 사용되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지금 경기도를 대표하는 아리랑 이야기를 할 적에는 솔라도레미를 두고 도로 많이 종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솔라도레미의 솔로 종지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이었던 솔로 종지를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아리랑의 음계는 우리가 구조 아리랑 혹은 구아리랑이라고 부르는 옛 아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에서 많이 부른다는 그 나를 두시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그 아리랑이 1920년대 영화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보다 늦게가 아니죠. 그보다 먼저 녹음이 된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음계가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녹음되어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정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오늘 수업 시간에 조금 보려고 하는 악보는 중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입니다. 이로써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는 더 이상 2022 교과서에서 강강술래 이야기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긴 강강술래가 드디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긴 강강술래는 진양장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강강술래가 중중모리 장단으로 실려 있는데요. 실제로는 중중모리 혹은 중모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중강강술래라는 이름으로 중모리 악보를 보실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강강술래라는 이름으로 중모리 악보를 보시거든 얘가 중강강술래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진강강술래입니다. 자진강강술래는 자진모리 장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악곡들의 가사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템포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통해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악보는 조표 없이 적혔기 때문에 더 보시기가 좋은데 미를 떨고 라를 평으로 내고 도시를 꺾어서 내는 전형적인 육자배기 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선생님들과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강강술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를 게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런 교과서가 반드시 하나 나오겠지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요거였습니다. 딱 요거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때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학년별로 지도해야 될 내용이 아주 세분화되었던 옛날 교과서들, 옛날 교육과정 교과서들, 예를 들면 뭐 7차 2007, 7차나 2007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나 이런 아주 어린 나이 때 아이들한테 국악장단을 가르쳐야 할 때 지금은 그냥 여러 가지 장단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에 옛날에는 학년별로 주었거든요. 그 학년별로 줄 적에는 세마치가 제일 쉽겠지. 박도 적고 뭐 중간 템포에 악곡도 많으니까요. 근데 뜻밖의 자진몰이 장단이 가장 어린 학년에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악곡들 때문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놀이와 관련되어 있는 민요들이 소개가 되면서 요런 악곡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었어요. 강강술래를 실제로 공연할 때 보면 이게 우르르 입장을 할 적에는 자진강강술래 같은 거 슬쩍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긴 강강술래부터 천천히 노래를 부르다가 자진강강술래까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지금 보시는 요런 악곡들이 연주가 됩니다. 이 악곡들은 대부분은 자진몰이인데요. 혹시 중중몰이라고 하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적어도 교과서 범위 안에서는 거의 자진몰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든가 뭐 궁금하신 게 있을 때 많이 검색하시는 국악 관련 뭐 한민족 무슨 사이트, 뭐 국악 관련 어떤 사이트, 국악사전 같은 데 보면 중중몰이가 제법 나오고 있을 거예요. 중중몰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중중몰이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교과서 수준에선 주로 자진몰이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들을 쭉 이어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강강술래가 동그랗게 손을 잡고 돌면서 추는 이걸 뭐 윤무라고도 하고 원무라고도 부르는데 원무라고 하면 동그랗게 썼다는 쪽에다가 원이라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고 윤이라고 하면 돈다라는 뜻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윤무, 원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 꺾자, 덕성몰자, 대문지기 등등등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프린트에다가 물론 악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대충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서 보신다라고 얘기하면 요 정도의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교과서 그림 재밌습니다. 남생아 놀아라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으로 추고 있는 강강술래 안에 한두 명이 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소리는 남생이가 뭐지? 라고 이야기하면 자락과의 동물, 거북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놀이꾼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나와서 좀 우스운 춤을 추거나 하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선생님도 뭐 요즘 거북목도 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북목 흉내내고 그럴 때 다들 조금 웃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자라 흉내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약간 재미있는 몸짓 같은 거를 하고 이러는 것이 남생아 놀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를 떨고 라를 평으로 내고 요 표시는 토시 하면서 꺾는 표시이니까 요거 역시도 육자배기 토리를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문놀이 대문지기는요. 그냥 뭐 딱 보셔도 아실 수 있겠죠? 그림 안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고 선생님들 이 그림은 너무너무 잘 그려져 있어서 교과서에 요렇게요.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요게 바로 대문지기 노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덕석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덕석은 가만히 짚을 꼬아서 만든 가마니라고 하죠. 옛날에 쌀 같은 거 담았던 쌀가마니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고 뭐
가만히가 잘 뭔지 모르시면 카페트 모양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돌돌 말고 이러는 거니까 대충 덕석물자 덕석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달팽이 모양으로 진을 치면서 덕석을 마는, 그러니까 도로록 하고 말았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되는 놀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덕석물자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뭐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고사리 꺾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뭐 이런 식으로 선창을 부르면 자리에 잠깐 쪼그려 앉아서 첫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두 번째 사람의 팔을 넘어가고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앞에 사람의 팔을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팔을 넘고 팔을 넘고 팔을 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면 다시 동그랗게 원이 되면 원래 강강술래를 치는 것 같은 원무의 형태가 다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청어역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에 청어역기부터 없죠. 청어역기라는 노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 쓰게 된다면,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 더 쓰게 된다면 청어역기 같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선생님들과 저의 뭐랄까 세대 차이랄까, 굴비 엮여 있는 거 보셨나요? 뭐 이런 것처럼 생선을 이렇게 엮어 놓으니까, 그래서 청어 엮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어를 엮거나 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을 꿰어가면서 뭐 이렇게 생선 같은 걸 묶어 놓는 것처럼 묶었다가 풀렀다가 이렇게 하는 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구리 타령 혹은 개고리 타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개구리 타령은 미나리 방죽에 들어가서 개구리 잡는 모양을 묘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노래들까지 한 6개가 노래가 되는데 특별한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이것저것 쭉 늘어놓은 다음에 등 이렇게 하고 있지, 꼭 남새가 놀아라 다음에 고사리 꺾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음악과 생활 교과서에서 4개 더 찾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의 놀이가 지속적으로 같이 엮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보시는 대로 잦은몰이 장단 정도로 연주를 한다. 혹시 중중몰이라고 보시게 돼도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노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1 교과서에서, 중학교 1 교과서에서 제가 보여드려야 할 게 한 2가지 정도밖에, 그러니까 신경 써서 보여드려야 될 게 2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악곡은 한여름의 낮잠이라고 하는 악곡인데요. 악곡은 상당히 깁니다. 악곡은 좀 길고요. 그리고 이 음악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중몰이로 시작을 해요. 중중몰이로 시작을 했다가 별달거리 장단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별달거리가 들어가면 별달거리는 휘몰이 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덩덩 쿵덕쿵 쿵덕쿵덕 쿵덕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달거리 장단이 잠깐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중중몰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달거리는 특히 주고받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뭐 2부 합창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장단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동안 좀 안 보셨을 수도 있는 악곡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 악곡은 뭐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악곡은 아닌데, 선생님들께서 밀러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19세기 음악사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가곡의 작사가 시를 제공한 시인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곡을 작곡한 밀러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악곡은요,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였다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고, 독일의 시인
플로렌츠 지기스문트의 시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 작곡가 밀러가 붙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시인이 아니라 작곡가 이름이 밀러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20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세기 가곡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였다라고 해서 그 방랑만 떼어온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즐거운 방랑자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도 노래가 많이 불렸었는데 이 곡을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가지고 와서 번안을 해서 좀 불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요. 번안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악곡들 같은 것들을 언어나 시대나 뭐 이런 것들 풍토에 맞게 각각의 나라에서 좀 바꿔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됐을 때 번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 아예 뜻까지 다 바꿔버리고 어떨 때는 그냥 지금 뭐 보시면 여행자라는 이름으로 방랑이라는 말을 약간 좀 바꿔 놓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시면 건전가요 형태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부르게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퇴폐적이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좀 억압하는 1970년대에 적어도 한국은요. 그런 분위기였죠. 유신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풍토에 맞게 좀 틀에 짜여진 건강한 멜로디, 건강한 가락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건강한 가사 이런 걸 너무 좋아했던 시절이라 그래서 그때 등장을 했었던 그래서 대중음악처럼 불렸던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 음악을 하나 더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 이흥렬 선생님께서 이흥렬 선생님이시죠? 예, 이흥렬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신 그 어머니의 마음 뭐 대부분 저기 때 제일 많이 불리는 악곡이죠. 그래서 그 어버이날 많이 불리는 바로 그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가사도 상당히 좀 옛날식 표현들 어릴 적 이런 표현 지금 절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악곡들 뭐 우리가 그 보통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기념식이나 무슨 날 막 이런 날 꼭 부르는 그런 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뭐 요런 악곡들이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악곡들 예를 좀 잠깐 확인하시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하이델 웨슬라인이라고 하는 이 가사는요. 괴테의 가사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일종의 번안이죠. 번안에서 방긋드는 월계꽃으로 역시를 하신 분의 악곡으로 제목이 월계꽃으로 붙어다니고 베르너라는 작곡가의 작품으로는 우리말로는 들장미라는 제목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많이 나오는 이야기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꼭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해서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1년이니까 아주 최근에 창작 동요제를 통해서 발표된 악곡이다라고 해서요. 그냥 일단 한번 좀 흥얼거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토론해 보자는 조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송이라고 해서 아주 얘는 옛날부터 교과서에 그냥 한두 교과서는 반드시 싫다시피 하는 악곡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악곡도 하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그 다음의 악곡은요. 42페이지에 있는 성자들의 행진입니다. 성자들의 행진 그동안 많이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네, 많이 보셨죠. 제가 이걸 안 보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원래 나왔던 흑인 연가 한 줄로 되어 있는 악보들 많이 보셨는데요. 지금은 두 개의 성부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여서 한번 편성이 달라진
형태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실제로 이 흑인 연가는 흑인들의 그 장례 행렬 같은 데서도 많이 연주되었던 악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이 암스트롱이 이 작품을 녹음, 발표하면서 굉장히 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보셨던 악곡인데 요렇게 한번 이성부로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 것도 그래요. 선생님들 연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 뉴질랜드의 민요 포카레카레아나, 예, 요 악곡도 엄청 교과서에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깐 바꿔놨어요. 일종의 돌림노래 스타일로 만들어서 돌림노래처럼 연주를 하다가 뒷부분에서 약간 좀 바꿔서 연주를 하게 만드는, 시작하는 부분에선 돌림노래처럼 만들고 뒷부분의 종지에서는 같이 종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악곡들이 하나씩 편곡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이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48페이지로 가시면 이걸 뭐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되는데 악곡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이태원 클라스에 있는 시작이라는 노래인데 드라마는 전 못 봤고요. 하여간 가끔씩 유튜브에서 그 알고리즘, 무엇에 걸린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 알고리즘에도 걸려서 앞부분은 좀 들어본 노래인데요. 요 노래도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오래된 노래죠. 너무너무 오래, 맞죠? 너무너무 오래됐죠, 이쯤 되면. 네. 그래서 풍선이라는 노래도 하나 실려 있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 되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고인이 되어 버리기도 한, 살아있었으면 지금 몇 살이나 됐나 모르겠는데, 마이클 잭슨이 아주 어렸을 때 부른 그 음반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도 동영상으로 구경하실 수 있어요. 1972년에 영화에서 영화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주제가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이라는 노래입니다. 영화의 줄거리와는 좀 뭐 동떨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 보이는 뭐 이런 악곡이기는 한데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팝의 아주 명곡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악곡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좀 덜 보신 악곡들을 한번 쭉 좀 찾아서 보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감상인데요. 감상인데 제가 잠깐 페이지를 좀 돌리겠습니다. 이성천 교수님의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은 청소년들한테 정통 악기, 국악기를 소개하고자 만든 창작 국악 관현악곡이고, 우리나라 민요 세야세야 파랑세야를 주제로 하여 음악 사이에 해설자의 해설이 더해져 악기에 대한 이해와 음악 감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될 벤자민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요 작품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친숙하게 학생들이 알만한 악곡 세야세야 파랑세야의 주제 선율을 사용을 하고요. 이 주제 선율을 합주를 한 다음에 악기 군별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합주를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주도 나오고 병주도 나오고 뭐 이런 형태의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께 그냥 보여드려야 되는 건 요겁니다. 새야 파랑새야의 선율을 주제로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인문 벤자민 브리튼의 작품입니다. 이 벤자민 브리튼의 제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인문이고요.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인문입니다. 자, 벤자민 브리튼의 이 작품은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악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해설이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성선 선생님의 작품이 당연히 이 작품을 좀 참고로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방송국 같은 데서 위촉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벤자민 브리튼의 이 작품은 주제를 뭘로 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먼저 주제 하나는 퍼셀의 주제를 사용을 합니다. 바로크 시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퍼셀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제를 사용을 해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퍼셀 주제를 가지고 변주곡을 악기별로 하거나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브리튼 주제에 의한 악기별 부가와 퍼셀 주제가 함께 연주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새롭게 외워야 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요. 일단 브리튼 주제보다는 퍼셀 주제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퍼셀 주제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2010년도에 기출문제가 하나 나와 있었죠. 악기 편성 관련되어 있는 무슨 쪽 이쪽 악기를 사용할까? 뭐 어떻게 기보를 하면 될까? 이런 거에 관한 문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뭐 기출 때문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시험을 내야 되는 출제자 입장에 약간 좀 선생님들께서 감정이입을 해보신다면 이 곡은 틀림없이 악기 편성이 클 것이고 악기 편성을 가지고 문제를 낼 만한 게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악보를 참고를 해서 문제를 내면 좀 흥미진진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타악기 부분이랑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뭐 다른 이야기는 그닥 할 게 없겠고요. 국악 뭐 프로그램 읽기라고 하면서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진양, 뭐 생소병주, 수룡음, 세악합주, 관악합주 등등등의 이름으로 악곡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악기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선생님들께 제가 그렇게까지 뭐 막 힘줘서 이야기할 것은 없는데요.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김죽파류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누구누구류 하는 거는 무슨 뜻인지 이제 읽어보시면 간단하니까, 전바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전안장단을 연주를 할 때, 자, 그 다음에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중 진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부 장단만 연주를 할 때,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가끔 보셔요. 짧은 산조. 짧은 산조가 뭐야? 그러면 산조가락을 좀 짧게 구성해서 연주를 하는 악곡들을 짧은 산조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제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수제천은 원래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과 2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장을 자주 빼고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1, 3, 4장을 연주를 할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1장하고 4장만 연결해서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 2, 3, 4, 1, 3, 4, 1, 4 이런 식으로 연주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 외에는 달리 드릴 말씀은 그냥 없을 것 같고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좀 봐주실 건, 김죽파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김창조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김죽파 선생님의 산조에는 김창조의 원래 가락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가지. 그 다음에 한배에 따른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조는 두 가지 이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배에 따른 형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뭘 얘기하기도 하냐면 그냥 산조 형식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조 형식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산조 형식이라고 쓰는 그 별도로 산조 형식을 말하는 학자들이 제법 계세요. 산조 형식이 뭐야? 라고 하면 왜 산조를 그냥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산조 형식이라고 부르지? 라고 하면 산조를 보면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잦은몰이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장단이 좀 빠른 장단이 붙느냐는 이름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까지 딱 잡힌 장단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 장르는 산조밖에 없어서 한 배에 따른 형식 안에 들어가도 되지만 산조는 따로 빼서 산조 형식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교과서는 지금 한 배에 따른 형식을 그냥 잡아 놓았고요.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잦은몰이까지는 기본 모든 산조가 갖고 있는 장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휘몰이 장단과 세산조시로 되어 있습니다. 휘몰이, 단몰이, 세산조시.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 빠르기인데요. 휘몰이, 단몰이, 세산조시 이렇게요. 근데 선생님들 휘몰이, 단몰이, 세산조시 3개가 나타나는 악곡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2개씩 짝을 짓죠. 휘몰이, 단몰이, 단몰이, 세산조시, 뭐 휘몰이, 단몰이 이런 식으로 페어를 이루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휘몰이하고 세산조시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산조시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고 원래 세산조시는 매우 뒤늦게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룡음이 다시 나왔는데 이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페이지를 좀 껑충 튀어서 83페이지로 가볼까 합니다. 83페이지에서는 뭐 나올 만한 악곡이기는 한데 그동안 잘 못 보셨으니까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내림마장조 제3악장이라고 해서 이 악곡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론 수업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악장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소나타 형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론도 형식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론도로 보시기에 적합한 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제 부분이 리프레인이 되겠죠? 워낙 자주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소나타의 1주제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론도처럼 들리는 악곡이기도 합니다. 2가지 형태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형태로 3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제 오페라 칼멘 서곡인데요. 이 악곡은 뭐 2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형식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론도 형식으로도 볼 수 있고가 아니라 그냥 론도입니다. 그냥 론도이고요. A, B, A, C, A로 구성되는 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실 만한 악곡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께 마왕 이야기를 그동안 좀 했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딱 화성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왜 안 하지? 라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멜로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일단 프린트에는 반주보가 붙어 있는 상태로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잠깐 저랑 뭘 좀 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물론 선생님들께서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반주 붙은 상태로 주기는 할 거고요. 전체를 다 주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를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푸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면서 화성 분석을 시키거나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한번
이런 방식으로 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악보를 보시기 전에 저랑 이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시작할 때 따다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빠바바바바밤 빰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G 음이 반복될 때는 G 음이 반복될 때 이 G는 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음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앞에 플래시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G 마이너의 1도 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C 마이너의 딸리움 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요. 예,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따다다다다다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말발굽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다다다다 하고 나왔을 때는 아직은 중립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빠바바바바밤 빰빰 이렇게 해갖고 나왔으면 아 그냥 이제는 확실하네. G 마이너의 1도가 쭉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아, 얘는 G 마이너의 1도가 확실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곡이 시작되면서 노래를 하면서 요런데요. 누가 말 달려 하는 부분에 시, 솔, 솔, 레 이렇게 나오면 그냥 G 마이너지. G 마이너지. 그랬는데 이 곡이 조금 진행이 되고 나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하는 부분에서 땀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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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하는 부분에서 이 파가 결정적으로 샵이 붙어 있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 우리는 반주가 붙어 있거나 하는 상태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앞에 도가 나왔고 파샵이니까 증사도 도약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그 다음 멜로디 그는 아기를 앞가슴에 안고 미랄라 도시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랑 시레라 도시시 하고 나오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G 마이너보다 어디로 갔을 것 같다? B 플랫 메이저쯤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반주 안 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B 플랫 메이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달려가네 하는 부분에서 라, 파, 샵, 솔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는 G 마이너로 일단 끝났을 거예요. G 마이너로 끝이 났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솔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 아가 무엇 때문에 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가 무엇 때문에 떠느냐? 아빠 마왕이 안 보여요 하고 있는 부분에서 도레솔미 도렐레솔미 하는 이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은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지금 여기가 시시도 하면서 이거 일종의 종지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 무엇 때문에 떠느냐 해서 시시도 하면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애가 렐레솔미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전조 과정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전조 과정은 모르겠어서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점선으로 한번 표기를 해봐드리면 이 부분은 G 마이너 선율보다는 무슨 조에 가깝게 보일 것 같다. C 마이너에 가깝게 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 곡이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손도 못 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계시다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선율이 있고 그 선율이 끝나는 부분에 쉼표가 나오기 전에 멜로디 그 가사의 문장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사의 문장을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조성을 한번 추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곡에서 조성을 한 번씩 추정하면서 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한번 가볼까요? 여기 조표가 없습니다. 마왕이 아이를 꼬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여쁜 딸들이 밤에 춤추고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는 이 G샵과 얘가 내추럴이 되는 건 잠깐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조음처럼 움직이고 그게 제자리로 돌아간 거나 다름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토랄라 시미 토랄라 라솔라 시 솔솔라 렐레 시 이렇게 가거든요. 따 빰빰빰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선생님들께 그냥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여기만 한번 잡아봐 드릴까요? 시 솔솔라 렐레 시 이렇게 올렸어요. 나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무슨 조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앞에 있었던 조표 C 플랫 떨어져 나갔습니다. 앞에 있는 조표는 떨어져 나가고 라, 렐레, 시 이렇게 돼 있으면 레, 파샵, 라하고 솔실에 있는 G 메이저 어떨까? 라는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파샵은 안 보입니다만 반주가 있었다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G 메이저.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솔, 솔, 라, 시, 도, 레, 미, 파, 레, 시, 도, 솔, 솔, 라, 시, 도, 레, 미, 솔, 파, 레, 시, 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제일 흔하게 보는 뭐다? 뭐처럼 보시면 될까요? A? 아니요. C? C 메이저로 보시면 되죠. C 메이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성을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추정을 좀 해보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보시기에 편안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성 보는 것을 좀 너무 걱정하시지 않은 상태로 저는 조성을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에서 뭐 임시표도 너무 많이 붙고 반주가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화성 분석이 너무 어려워 보여요 라고 하신다면 아니 꼭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선생님들 한번 프린트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헷갈리시지 않고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디수가 지금 안 적혀 있는 악보여서 조금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G마이너에서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1도입니다. 얘가 굳이 분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따다다다다단딴딴 하는 바람에 1도인 게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외국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1도라고 하고 괄호를 많이 쳐놓는데 암시된 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괄호를 좀 쳐놓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아 그게 그 얘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시험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분석하라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하라. 여기 등장하는 화음들을 한번 분석해봐라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음은 라, 도, 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라, 도, 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솔을 페달 톤으로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라하고 도만 잡아서 화성 분석을 한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여기는 7화음에서는 오음이 가끔씩 생략도 되기 때문에 라, 도, 미 플랫 솔이고 미 플랫이 생략된 걸로 보셔서 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드는 G마이너의 라, 도, 샵, 미 솔입니다. 라, 도, 샵, 미 솔로 보셔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래 미 플랫이 있다고 잠정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가 라, 도샵, 미솔이니까 내추럴이 됐다고 잠정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반응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결을 시키면서 만들어 볼게요. 라 도시안 미솔이면 5도 위에 5도 5, 6 화음이 된다 라고 본 다음에 이게 G마이너의 솔실에 1의 4, 6으로 해결이 되면 5도 대신에 1의 4, 6의 해결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이 G음은 여기서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 레파라
5도로 가면서 해결. 이렇게 해결이 났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1도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 이 진행은 중계화음에 딸림화음에 약간의 수식을 거쳐서 종지적 사륙을 지나 해결.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뭐 나쁘지 않은 진행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라, 도, 샵, 미, 솔의 미는 내추럴 처리를 하고 앞에 라, 도, 미 플랫, 솔의 미 플랫은 없는데도 저희가 미 플랫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맞춰 보는 것은 별로 화음이 없는데 그냥 미루어 그렇게 짐작을 해도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충분히 보셔도 되고 그 소리가 만약에 다 났을 때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기 때문에 작곡가가 그냥 빼버렸다고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상의 합리적인 분석을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을 계속해서 뭔가 계류 처리를 하거나 페달톤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7화음으로 잡히는 애를 계류 처리를 할 수도 없고 7화음으로 잡히는 아이를 계속해서 페달톤 처리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서는 전주 부분을 너무 똑 잘라놨는데요. 이렇게 화성이 진행이 되면서 이 화음 진행을 몇 번 강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주시면은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노래가 시작이 될 때는 노래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아까 G마이너 시작하자마자 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까 좀 당황스럽게 보셨다면은요. 아니 조가 바뀌어서 당황스러우실 건 없으실 것 같고 전주는 상당히 길게 펼쳐지면서 G마이너를 일단 확립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따다다다단 딴딴 이게 1도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시작이 되면 5도 위에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5도 위에서 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화음을 한번 분석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 샵, 미, 솔, 시 플랫 이렇게 되고 5도로 간다고 보시면 좋겠죠? 뭐 이 정도 분석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그 멜로디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여기쯤이었거든요. 렐레 솔솔 미도 파 라 시 플랫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렐레 솔솔 미도 파 라 시 플랫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 요 화음을 제가 집어볼게요. 솔 미도 요거는 요거에 대한 붓달림 7화음이 될 테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요게 G마이너라면 4도입니다. G마이너라면 4도고 4도에 6이 되겠죠. 4도에 6이 됩니다. 근데 요 타이밍부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반주가 없을 적에는 좀 트릿하게 보였는데 정확하지 않아 보였는데 반주가 딱 붙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좀 보이실 겁니다. 이제 파샵 필요 없고 G 마이너였는데 파샵 필요 없고 시레파 파라도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누가 봐도 B 플랫 메이저 구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요렇게 해서 2도에 6으로 잡고 1에 4, 6으로 잡아 5도에 7로 보시고 이게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요렇게 잡아서 1도로 넘어가는 걸로 잡아보시면 1도로 넘어가는 걸로 잡아보시면 어떠십니까? B 플랫 메이저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B 플랫 메이저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께 아까 멜로디만 볼 때는 조금 좀 흐릿하게 보였던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곡에서 조성을 잡을 때 하나 드릴 수 있는 저의 팁입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도 이 곡 분석하실 때 조성 잡으실 때 한번 해보실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입니다. 아까 솔라시도레미레시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G 마이너라고 꽉 잡았던 것처럼 니라레기라라라 빰빰 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조를 너무나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B 플랫 메이저를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B 플랫 메이저로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면 C 플랫이 사용이 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로 보셔도 되고 저기 제 지금 손이 안 닿아서 저기로 보셔도 되는데요. C 플랫이 꽝 하고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생기고 있는 화음을 한번 봐주시면 라, 도, 미, 솔 플랫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페달톤 처리하고 똑같습니다. 두 마디. 페달톤 처리를 하고 이 화음을 분석을 해도 되는데요. B 플랫 마이너에 요게 될 겁니다. 자리 바뀌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선생님들 되게 페달톤이 밑에서 치고 있을 적에는 위에 생긴 화음은 자리 바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 합니다. 잘. 왜냐하면 이미 얘가 너무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흔들려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아이가 5, 6이 되든 3, 4가 되든 2, 4가 되든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충분히 얘가 B 플랫 메이저라고 선생님들께 증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욜로 1도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슈베르트 선생님께서 두 번을 똑같은 일을 잘 안 하시네요. 빠바바바밤빰빰 이렇게 한번 하더니 디다다다다다 딴딴 한 다음에 벌써 이번에는 요걸로 바꿔버립니다. 요걸로 바꾸면서 위하고 화음을 따져보니까 레파샵라도가 만들어져요. 레파샵라도가 만들어지고 솔시레로 해결을 하시고 레파라 솔시레 하더니 제가 조성 잡을 때 중요한 근거가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얘가 붙죠. 얘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조로의 귀환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까요? 무슨 조로의 귀환? 네, G 마이너로의 귀환이 생겼다. 그래서 G 마이너의 3도를 공통화음으로 잡아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5, 6이 될 테니까요. 1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G 마이너입니다. 다 분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여기요. 도레솔미 도렐레솔미 하는 부분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주가 안 붙은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으시다면 이라는 거 잠재를 달기는 했었으나 저는 무슨 조로의 이동을 한번 예측했었습니까? C마이너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럼 제가 C마이너로 다시 생각하게 될 이유를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반주 부분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도미파솔라시도, 도미파솔라시도, 도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프렛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조성 상태에서 도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 마이너라고 하면 C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세 개가 붙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게 지금 가락다는 개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라 플랫을 붙이면 증이도가 날 것이고 그래서 도미파솔라시도 하면서 여기서 도미 플랫 솔도, 도미 플랫 솔도가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전쪽 과정까지는 그닥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C 마이너 헷갈리시지 않게 C마이너의 1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건 아까하고 되게 비슷한 현상인데요. 얘가 도가 페달 포인트처럼 나오면서 시레파라 C 마이너입니다. 에 7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화음 진행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자, 8페이지 제일 아래쪽 한번 볼까요? 8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지금 너무 복잡스러운 전조 과정을 지금 조금씩 빼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C 마이너로 보고 있었던 요 자리 말입니다. C 마이너의 1도로 보일 수 있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단입니다.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 제일 끝말입니다. C 마이너의 1도로 보고 있는 여기에서 솔이 나왔다가 솔 플랫을 거쳐서 파로 그냥 나오면서 파라시 도레미 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라시 도레미 파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F 메이저인가? 라고 하면 조금 다시 생각? F 메이저인가? 라고 하면 조금 다시 생각? 선생님들 지금 요거 앞에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는데요. 요게 페달 포인트처럼 사용이 되면서 미, 솔, 시플랫, 레플랫 7도 화음이 되는 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파라시 도레미 파 하면서 7도 화음이 될 수 있는 조성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파라시 도레미파 하면서 미솔 시레 이렇게 되면 F 마이너를 일단 생각해 보실 수 있죠. F 메이저? 네, F 메이저? F 마이너? 네, F 메이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군요. 그런데 F 메이저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F 메이저 같으신가요? F 메이저는 조금 뜬금포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C 마이너에서 F 메이저? F 메이저로 조금 보기 어려운 건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파와 시레파, 파라도와 시레파가 금방 같이 나타나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하고보단 조금 조성이 복잡한데요. B 플랫의 2도하고 공통화음을 잡으셔서 B 플랫의 2도와 공통화음을 잡으셔서 파라도 미를 5도로 잡으시고 5도에 7로 잡아주시고 파라도 미플랫까지 있으니까 5도로 잡아주세요. 여기는 미플랫이 있고 여기는 미 내추럴이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기서 이 내추럴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거니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여기서 잡힌 화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얘는 감칠이기는 감칠인데 요렇게 생긴 감칠로 보시는 게 좋겠고 요렇게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구간은 오도 화음이 쭉 연장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1도가 나타나고 1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B 플랫 메이저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B 플랫 메이저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거길 F로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F로 전조를 해놨다가 생기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뒤에 금방 나오게 되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B 플랫 메이저 계속입니다. B 플랫 메이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B 플랫 메이저의 1도와 5도 파라도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원래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던 페달 포인트가 앞에서는 그냥 오는표 형태로 쭉 진행이 됐다면 여기서는 쿵쿵쿵쿵 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형적으로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 앞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C 플랫 레파 1도, 파라도미 5의 7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도미솔 C 플랫이 나타나요 라고 하시면 도미솔 C 플랫은 B 플랫 메이저로 보셨을 때 뭐 5도 위에 5도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 그렇게 큰일은 아니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중간에 화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나타난다고 해도 특별히 조성을 더 다시 보셔야 할 만한 부분들은 저는 최소한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9페이지 아래쪽에서도 시레파와 파라도미, C플랫 레파와 파라도 미플랫으로 B플랫 메이저 조성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악곡은 G마이너에서 시작을 했고 그 나란한 조에 해당하는 관계 장조라고도 요즘 많이 부르던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란한 조에 해당하는 화음인 B 플랫 메이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B 플랫 메이저까지 가는 자리를 어디까지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제가 페이지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10페이지의 첫 번째 단 시도레도시 하면서 나올 때서 시도레도시 하면서 솔파파미레도시 도레도시 하면서 여기서 딱 누가 봐도 그냥 B 플랫 메이저로 또 끊어지는 것 같은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그런 확신을 주기에 굉장히 뭐랄까 저한테 그런 단단한 확신을 주는 여기까지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툭 끊는 이유를 선생님들께서 좀 느낌상 받으실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의 출현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혹시 느낌이 오세요? 선생님들 저는 F샵의 출현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B 플랫 메이저에 자, 앞에 계속 B 플랫이었습니다만 그냥 헷갈리니까 잠깐 적을게요. B 플랫 메이저 1도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렇게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여기 한번 봐주시면 파샵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임의로 좀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레 파샵 라가 좀 강조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레 파샵 라에 해당하는 선율들이랑 이런 게 나타나면서 선생님들 위에 선율 멜로디 선율도 보시면 레 미 미 미 레 레 레 미 미 레 하면서 나와서 여기가 잠깐이라도 G 마이너 분위기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G 마이너의 형태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잠깐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G 마이너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는지에 잠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반응계적인 진행이 나타나서 솔 파샵, 솔 솔샵 이런 식으로 해서 라까지 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G 마이너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라샵이 나타난 부분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파샵, 라샵토, 시레, 파샵 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잠깐 지나가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암시되고 있는 조성은 짧게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하고 레만 있는 형태도 B마이너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B마이너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B마이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레가 그냥 페달톤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드려야 되겠다. 여기요. 여기가 요 화음을 거쳐서 시레파 1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G 마이너적 B 마이너 죄송합니다. B 마이너적인 진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B 마이너적인 진행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기가 B 마이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G 마이너와 B 마이너는 생긴 건 굉장히 가까운 조성처럼 보입니다만 3도 관계입니다. 선생님들 비교적 분석하기가 되게 쉬웠다가 여기서부터 살짝 반응계적인 진행이 나타나면서 약간 뭔가 뭉뚱그려진 듯하게 진행이 되면서 짧은 전조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라에서 라샵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전조가 딱 보이고 있는 형태도 그러하고요. 반응계적으로 움직이죠. 반응계적인 전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반응계적인 전조로 만들어진 B 마이너로의 진행. B 마이너로의 진행이 3도 관계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도 관계조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가요.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보시는 분 따라서 조성을 보시는 것들이
G 메이저를 거쳐서 C 메이저로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세컨더리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G 메이저 거쳐서 간다, 뭐 C 메이저 거쳐서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고 여기는 선생님도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험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일부러 뛰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C 메이저, G 메이저, 기타 등등등 왔다 갔다 좀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라서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 부분 보시는 방법들이 또 아주 다양한데요. 왜 다양하냐 하면 요즘들은 전조를 그렇게까지 하게 안 하려고 한다. 자꾸자꾸 전조되는 걸로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제가 좀 잡아봐 드릴까요, 선생님들? 여기를 한번 잡아봐 드릴까요? 미솔실의 라도미, 미솔실의 라도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마이너 같고. 뭔가 다른 기호랑 헷갈리시겠다. A 마이너처럼 보이고 이렇게 A 마이너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레파라도 솔실에 레파라도 솔실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G 메이저 같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쯤에다가 공통화음을 잡아서 전조로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전조로 넘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일단 선생님들께 요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동형진행 아닙니까? 민미 랄라 민미 라 이렇게 됐다. 렐레 솔솔 렐레 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형진행적으로 나타나서 꼭 공통화음을 글쎄요 굳이 안 잡아도 이렇게 해서 장이도 아래로 내려와서 G 메이저적인 진행이 나타나는데 이걸 전조라 보기에 너무나 좀 그런 것이 화음이 1도 5도 1도 5도 두 번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조로 잡기에도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구나 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앞에 부분도 굉장히 조성이 많이 이동을 했지만 이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무척 닮았는데 아까처럼 민미랄라 민미랄 렐레솔솔 렐레솔 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돼서 솔을 계속 베이스에다 놓고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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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하면서 쭉쭉 끌고 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C 메이저죠, 뭐. 그래서 공통화음 잡아서 분석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C 메이저가 나타난다라고 하셔도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것들을 공통화음을 잡지 않고 그냥 C 메이저로 이동된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 메이저적인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세컨더리를 쓰시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일시적인 형태라고 분석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조성으로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냐 하면 앞에도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앞에 B 마이너 갈 때도 이런 형태였거든요. C까지 잘 왔다가 C 샵을 통해서 도 샵으로 가면서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조로 가고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안 보일 땐 뭐부터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종짓처럼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딸림 7화음과 으뜸 화음에 해당될 만한 애가 나타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라든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여기서 어떤 진행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린다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조표가 너절하게 붙어서 그러는데 레파라, 도미솔, 솔시레, 도미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조표를 싹 다 한번 밀어보시고 조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얘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2도의 6 그냥 제가 이렇게 조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가는 중입니다. 제 막 가는 분석을 먼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조표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C 메이저라면 2도의 6 그 다음에 도미솔이니까 1의 4, 6
그 다음에 솔시레라면 그냥 1의 4륙이고 그 다음에 요게 1도처럼 취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중계화음을 거쳐 종지적 사륙을 지나 5도에서 1도로 가는 이 진행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조성을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도미솔이어야 되는데 도샵, 미, 솔샵, 솔샵, 앞에 솔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솔샵 이렇게 되면 일도로 잡고 솔시레니까 그래도 얘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도샵, 미, 솔샵이 있거든요. 단어음이에요. 그 다음에 레샵, 파샵, 라예요. 감화음이고요. 무슨 조성이 되느냐 하면은요. C샵 마이너가 됩니다. C샵 마이너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 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 메이저에서 C샵 마이너 형태로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자, 이번에 슈베르트가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나는 C샵 마이너를 찾아낸 기쁨에 잠깐 좀 이러고 있었더니 도도도도도도도도도 계속 치다가 갑자기 라 도샵 미솔 레파라를 치기 시작을 해요. 라 도샵 미솔 레파라를 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솔 시레를 치고 레파라를 치고 라도미를 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레파라를 치고 있는데요. 이 도도도도도도도 치고 있는 요 진행을 치면서 윗성부 멜로디는 라를 붙여서 라도미를 치기 시작을 했고 라도미를 치기 시작을 했고 요렇게 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D마이너로 가고 있습니다. 공통화음 잡지 않고 일단 선생님들 굳이 공통화음 안 잡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느냐? D마이너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D마이너에 다시 미솔시레 D마이너에 미솔 시플렐레 이렇게 돼서 미솔 시플렐레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레파라의 1의 4륙 라도미 레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형적인 진행을 찾으면서 D마이너 맞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속 사용하던 따다다다다단 땀빰 빠밤빰빰 D마이너가 맞았구나 안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마이너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나는 나온다면 얘다 라고 예, 제가 한번 만용을 부려볼까요? 선생님들 그 전공자들끼리 마왕 이야기할 때 꼭 한 번쯤 얘기해 주는 게 마왕에 네아폴리탄이 있지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D마이너 조성일 때 나옵니다. 원조는 G 마이너였는데 이 D마이너 조성인 상태에서 미 플랫, 솔, 시 플랫인 네아폴리탄이 나옵니다. 선생님들께 조성 찾기가 어려울 때 조성을 찾을 때 특징적인 화음을 찾으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성 찾을 때 제일 좋은 조성 찾기는 요거 찾는 겁니다. 중계화음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최소한 1의 4륙에서 5도 화음을 거쳐서 1도로 가는 종지를 찾으시면 조성 찾는 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나신다면 요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 슈베르트가 계속 쓰고 있는 요거요. 따다다다다다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밀고 가면서 페달톤을 두고 위에다가 레파 라플렛 도플렛 레파 라플렛 도플렛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아폴리탄 위에 감치를 쓰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까지 또 오게 될 거냐 하면은요. 바로 도샵 미솔 시 플랫이라고 해서 요거까지 오게 되면서 D마이너는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D마이너로의 움직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D마이너로의 움직임은 뒤쪽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D마이너가 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G마이너가 다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잠깐 뭐 다른 조를 거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어디서부터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여기서 잡아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다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G마이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레파라도 5도의 2사고 G마이너의 1의 6입니다. 전형적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시레파라는 화음이 앞에 조성하고 잘 안 맞기는 해요. 이 화음이 굳이 분석을 한다면 이 화음은 되는데 앞에 조성이 B플랫 마이너거든요. 그 바로 앞에가 B플랫 마이너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요. 여기가 B플랫 마이너에 해당되는 조성이기는 한데 좀 두시고 그 다음에 G마이너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되게 G마이너로 쭉 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 보통 화성학 책들 보시면은요. 화성학 책들이 어떻게 주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참 많이 줍니다. 여기서부터 진짜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여줄 게 많거든요. 왜 많으냐? 네아폴리탄이 나타나고 아까 D마이너하고 되게 비슷한 유형의 형태가 되겠죠? 밑에서 두 번째 단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네아폴리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솔, C플랫, 레플랫, 파플랫 솔, C플랫, 레플랫, 파플랫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네아폴리탄 위에 감칠이라고 부르면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아폴리탄 위에 감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 이 화음은 앞에서 하고 똑같은 형태로 페달 포인트 취급을 해야 될 겁니다. 얘를 집어넣고는 도저히 분석이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 놨고 그리고 나면 네아폴리탄으로 살짝 끊었다가 그 다음에 레파라도 뭐가 이렇게 잘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G마이너의 1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는 도미솔, C플랫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앞에 화음은 네아폴리탄 6 이렇게가 오게 되겠죠. 자, 선생님들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를 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네아폴리탄도 세컨더리를 쓸 수 있다. 뭐 당연히 아시는 이야기고 네아폴리탄이 세컨더리를 쓸 수 있다. 네아폴리탄 6로 오게 됐고요. 선생님들 네아폴리탄이 원래 뭘로 많이 간다? 5도로 참 많이 갑니다. 네아폴리탄 5도로 참 많이 가는데 네아폴리탄에서 5도로 갈 때 자, 선생님들 이거 제가 빠르게 말해도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내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네아폴리탄은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아폴리탄은 5도로 많이 해결을 하는데 네아폴리탄 화음의 근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음이 있죠. 지금 이 곡 같은 경우 여기서는 라플렛이요. 얘는 굉장히 특징적인 진행을 하죠. 어디로 꼭 진행을 합니까? 그 조성에 리딩 톤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리딩 톤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도 진행이 나타나나요? 감삼 진행이 나타나죠. 감삼 진행이 나타납니다. 이 감삼 진행을 직접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작곡가들이 감삼을 그냥 가게 하기보다는 그 사이를 건너지르게 하는 경과적인 음을 집어넣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플렛에서 솔을 거쳐서 파샵으로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솔이 오게 하는 방법은 물론 1의 4, 6을 오게 해도 되고요. 지금 요 화음이 와도 됩니다. 선생님들 요거는
화성학 책이라면 어느 책이나 할 거 없이 네아폴리탄이 5도로 간다. 네아폴리탄은 5도 앞에 요걸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무지무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두 번째, 네아폴리탄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몇 도 화음과 무지 닮아 있다? 4도나 2도를 닮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아폴리탄의 기능 자체가 뭐다? 중계화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계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도 되고. 그리하여 선생님들 얘는 크게는 절대 못 나옵니다. 크게는 절대 못 나올 거고 저렇게 계속 조성이 움직이면서 뭐 아까 보셨던 동형진행적으로 조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여기요.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에서 무슨 조로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뭐 C에서 A 마이너에서 G에서 다시 C 메이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조의 조 이동을 묻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이 내실 테니 화음 2개 5도 하나 1도 하나 그거 가지고 공통화음을 잡아서 전조를 시키시겠다까지는 잘 안 할 것 같고 대충 암시된 조성 내지는 포함되어 있는 조성을 순서대로 쓰시오라든가 하는 정도로 보실 가능성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감해 보이는 곡일수록 곡에서 뭘 좀 보신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악곡, 규모가 큰 기악곡보다는 성악곡이 그래도 괜찮은 것은 악구가 끊어질 때 종지가 같이 나고 그 다음에 간주가 있을 때도 그 종지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한결 더 힌트를 얻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석해 드린 정도의 부분들을 잘라서 확인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면 너무 나는 화성학이 약하다? 아니요. 화성학 약한 거 강한 거 문제없이 이 곡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보다가 중간에 잠깐 끊었다 다시 보면 어디까지 했더라 할 정도로 좀 정신없는 곡인데 요렇게 정도만 보실 수 있다면 충분히 훌륭하게 보시는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니 요렇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공을 한 사람조차도 계속 보고 있다가 놓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책들을 되게 많이 뒤지게 되는데요. 책들을 뒤져도 일부 자기들이 분석하기 깨끗한 곳만 이렇게 분석을 해놨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 잘 안 해놔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곡들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설명이 될 정도로 깔끔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굉장히 예외적인 화성 진행도 있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만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빼놓으시고 오늘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슈베르트가 이 곡에 쓰고 있는 작곡 기법이 좀 있구나. 빠바바바밤빰빰 하는 부분에 조성이 암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내가 전초를 해놓고 확인을 할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멜로디 확인하는 방법, 전형적인 진행들이 나타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화성을 1, 2월에 하고 놓으신 분들도 계신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짚어서 잠깐 좀 보여드렸습니다. 언제 얘를 한번 손을 대야 될 텐데 라고 벼르고 있다가 마침 여기 나와줬고 다행히 음악과 생활교과서에선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 끌고 할 게 없어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9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89페이지에서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매체의 발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디지털 매체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다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다 어쨌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한때는 그 정보 제공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맞춤형으로 가는 쪽으로 가서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창조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DMB부터 시작을 해서 오감 미디어, 홀로그래픽 TV, 체감 미디어, 뭐 이런 것들, 증강 현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타난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존 필립 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족이여 영원하라 라고 하는 악곡이 나오는데 Stars and Stripes Forever니까 별하고 줄무늬 미국 국기요. 그거를 성족이여 영원하라 뭐 뜻은 정확하게 맞고요. 글쎄 세대가 차이가 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 음악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이게 울린다는 건 조회를 한다는 뜻이었고 하여튼 예, 시작할 때 끝날 때 여기에 발 맞춰서 교실 안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행진곡이고요. 미국은 밴드 음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음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미국의 공식 국가 행진곡으로 지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이게 바로 수자폰이라고 하는 수자가 개발한 저음 관악기입니다. 사람의 몸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악기다라고 하는 거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칭 밴드를 소재로 한 영화 드럼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상하고 합주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이 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밴드 활동을 중고등학교 때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약간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작이 나오는데요. 창작은 선생님들하고 요거 한번 보셔요,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끝이에요. 컵타가 지금도 꽤나 인기가 있는 활동으로 대부분 교생 선생님들 하시거나 기간제 하시는 선생님들 물론 그냥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를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애들하고 끌고 나가시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셨다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근데 그 컵타를 되게 유명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피치 퍼펙트라고 하는 영화이고요. 이 영화에 보시면 요 When I'm Gone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그 밀가루 풀풀 날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에. 뭐 그런 부분에서 요 컵타하는 부분이 잠깐 나올 텐데 그거나 하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플루트 만들어 연주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는 제가 음악과 생활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그러다가 미뤄보려고 합니다. 도서출판 박영사 교과서가 이쪽에 가장 특화된 교과서로 볼 수 있어요. 도서출판 박영사입니다. 그냥 박영사가 있고 주식회사 박영사가 있고 도서출판 박영사가 있는데 도서출판 박영사 거를 하는 날 요 얘기를 한꺼번에 해볼까 합니다. 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요거요. 팸플릿을 만들어 보자 하는 활동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팸플릿 만드는 활동과 함께 조율법에 대한 가장 좀 자세하게 나온 교과서가 도서출판 박영사 교과서니까 다음 주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녹화하면서 그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남생아 놀아라고 마왕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작권 이야기라고 하면서 여기 저작권 할 때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115페이지 정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건 음원이든 뭐 이런 것들을 정품으로 구입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좀 나오는 거 정도 보시면은 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음악 생성기라고 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음악 생성에 관련된 뭐 몇 가지 예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또 다른 교과서에서도 보시고 그냥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마젠타나 무슨 마젠타 맞죠? 네, 마젠타하고 아이바가 또 다시 나오고 있어서 요 정도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선생님도 여기서는 안 보신 것 중에 요 정도 이야기면 충분하겠다 싶고요. 예, 요 정도 화성학 하나 보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저희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차시에 중학교 2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